정부로부터 받은 이스라엘 화이자 백신 14만 명분을 오는 13일부터 학원, 교습소 종사자와 버스 택시 운수 종사자, 택배기사와 환경미화원 등 4개 직군 14만 명에게 우선 접종합니다. 최근 의정부와 부천 등 경기도 내 6개 지자체에서 학원 관련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가 학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받을 것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 경기도민 74%가 민선 7기 경기도정에 대해 긍정평가를 내렸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복지 정책은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문화예술과 부동산 정책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의정부시의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보다 45% 가까이 상승하며 경기도 내에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상승에 따른 반사 이익과 접근성 개선에 따른 수요 증가로 풀이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나라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정부로부터 받은 이스라엘 화이자 백신 14만 명분을 오늘 13일부터 4개 직군에 우선 접종합니다. 우선 접종 직군은 학원, 교습소 종사자와 버스 택시 운수 종사자, 택배기사와 환경미화원 등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 4개 직군 종사자는 17만여 명으로 추산되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접종할 예정입니다. 도는 백신 접종 희망자가 14만 명을 넘어 누락자가 발생할 경우 이달 말 추가될 지방정부 자율접종 대상에 최우선 배정할 계획입니다. 최근 의정부와 부천 등 경기도 내 6개 지자체에서 학원 관련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가 학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6개 지자체가 진단검사 명령을 내리게 되면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강사와 직원 등 4만 2천여 명은 오는 26일까지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교습소 종사자는 제외이며 백신을 2번 접종했거나 1차 접종 후 2주가 지났으면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달 19일 원어민 강사로부터 시작된 학원 집단 감염으로 6일 0시 현재 27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200명대로 폭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두 번째 최다 확진 기록인데요. 이 중 583명이 서울에서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래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20, 30대 젊은 층의 감염이 늘고 있고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위협이 거센 상황입니다. 이대 목동병원 천은미 교수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그간에는 700명대 중반이었던 확진자가 하루 만에 500명 가까이 폭증하면서 1,200명이 넘었습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사실상 이 4차 대유행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4차 대유행은 시작을 해서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 중간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2주 전부터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을 넘었기 때문에 그때 이미 델타 변이가 수도권에서 확산을 하고 있었고요. 3차 대유행과 다른 점은 3차 대유행은 우리가 집단 감염이 이렇게 취약계층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확산세를 우리가 감소시키기 좀 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4차 대유행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전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델타 변이가 전파력도 높지만 초기 증상이 이렇게 목감기나 콧물이나 재채기처럼 일반적인 감기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많은 젊은 층에서 증상을 모르고 지나면서 주변에 전파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3차 대유행보다는 확산세가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증상 인지나 또 젊은 층 중심의 확산 때문인지 몰라도 3차 대유행 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3차 대유행 때는 델타 변이라는 그런 변이 바이러스가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가 유행하면서 영국이나 이스라엘처럼 2차 접종이 50%를 넘는 그런 나라에서도 확산세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우리가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게 되면 확산세는 막을 수가 없는 사실은 3차 대유행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조금은 희망적인 상황도 그려봤었는데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그만큼 전파력이 강한 거기 때문인 거겠죠?
네, 알파 변이가 일반 바이러스에 비해서 60%가 높았고요. 델타 변이는 알파 변이보다도 60%가 넘는 전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폐세포에 이 변이된 부위가 결합력이 강하게 되면서 바이러스 복제량이 많아서 전파력이 높은 거고, 이러한 또 복제량이 높은 반면에 증상은 경미하다 보니까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백신을 맞고 2주가 지났는데도 감염이 되는 이른바 돌파 감염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돌파 감염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돌파 감염 사례가 초기보다 이스라엘을 비교하게 되면 한 달 전보다도 확산세가 훨씬 많이 되는데요. 그 이유가 초기에는 사실은 2차 접종을 파이자 백신을 하는 경우는 한 88% 예방이 된다고 했는데 최근 한 달 사이에는 이스라엘에서 64%까지 예방률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백신 접종을 초기에 한 경우에는 6개월 정도가 경과하면서 아마 백신의 항체 형성량이 줄어들면서 이런 중화시키는 능력이 감소한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이 변이에 조금 더 백신이 조금 취약한 면도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했다고 해서 이런 우리가 그 확산세를 막을 수 있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더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도 불가피하겠죠. 개인 방역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한 번 더 강조해 주실까요? 네. 이 코로나19 중에서 이 델타 변이는요, 특히나 코에서 복제량이 많다 보니까 코까지 마스크를 쓰지 않게 되면 우리가 바이러스 전파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했건 접종하지 않았건 우리가 사람이 있는 곳에 밀폐된 공간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코까지 꼭 쓰셔야 되는데 최근에 거리에서뿐 아니라 차량이나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 입만 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날씨가 더운 관계도 있겠지만 우리가 델타 변이의 이 감염력을 잘 인지를 하시고 반드시 마스크를 코까지 잘 써주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주요한 예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대 목동병원 천은미 교수였습니다. 민선 7기 3주년을 맞아 지자체별 성과와 과제를 알아보는 연속 보도 시간입니다. 경기도민들은 지난 1년 경기도정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렸을까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왔고 향후 도정 운영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민선 7기 3주년을 맞은 경기도민들은 경기도정에 대한 생각이 어떨까?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지난 3년간 일을 잘했냐고 물었더니 매우 그렇다 17%를 포함해 74%가 잘했다고 답했습니다. 잘못했다는 평가는 19%에 그쳤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73%, 여성이 76%로 여성이 다소 높게 나왔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80%로 긍정평가가 가장 높았고 60대가 62%로 가장 낮았습니다. 곤역별로는 동부 내륙권과 서부 인접권이 각각 77%로 가장 높았고 남부 인접권이 67%로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분야별로는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긍정평가가 75.7%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 보건 및 공공의료와 복지정책, 재난안전과 교통 편의 증진이 70%를 넘어서며 상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반해 환경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 청년 정책 사업과 노동 권익 보호가 60%를 기록하며 후순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문화예술과 부동산 정책, 남북 평화 협력은 50% 안팎의 낮은 긍정 평가를 보이며 개선책 마련이 요구됐습니다. 네,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에서 사실상 모든 문화시설이 폐쇄되거나 공연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이 좀 더 안정적이 되면은 많은 문화예술 분야의 행사라든가 또는 다양한 계층의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도민들께서 만족도가 높아지실 겁니다. 앞으로 도정 운영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임기 4년 차에는 지금보다 잘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73%로 나왔습니다. 지금보다 비슷할 것이라는 답변은 6%, 지금보다 못할 것이라는 14%로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보다 5배 이상 높게 나타나 앞으로 도정 운영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경제적 기본권 확대와 공정사회 실현, 노동 존중 사회 등 도민들의 기본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책에 더욱 매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의정부 시의 집값이 1년 새 45% 가까이 상승하며 크게 뛰었습니다. KB부동산이 발표한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올해 의정부시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3.3제곱미터당 1,567만 원으로 지난해 1,085만 원에 비해 44.5%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증가율은 경기 도내에서는 고양시와 김포시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입니다. 양주시 역시 35.5%로 경기 도내에서 9번째 높은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의정부와 양주의 아파트 가격 상승은 서울 아파트 가격의 폭등에 따른 반사 이익과 접근성 개선이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교육은 이제 학교와 가정의 일만이 아니라는 공감대가 퍼지고 있습니다. 동두천에는 마을 공동체 교육에 뜻이 있는 학부모들이 모여 참교육 실천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내 자녀에서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를 생각하고 활동하는 그 이유와 가치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동두천 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 문미정 대표와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육이라는 이 대명제 아래서 학부모들이 함께 모이게 된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은데요. 어떤가요? 동두천을 예전부터 지켜보면 스펙을 쌓기 위해서 초등학교부터 외지로 떠나는 그런 지역의 열악한 교육 현실을 보면서 아이들이 큰 꿈을 품고 그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무이자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런 뜻에서 함께 뜻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함께 뜻을 모은 인원이 또 얼마나 되는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활동 중에 좀 잊을 수 없는 보람찬 시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동두천 마을교육공동체 협의회는요, 관내 학교장 3분과 단체장 3분, 총 6분의 자문위원과 회원 50명을 포함해서 총 5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의 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수업, 또 아이들의 재능과 흥미를 키워줄 수 있는 마을 학교 운영, 또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마을 강사 양성, 그리고 나눔 장터, 또 아이들의 인성과 효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한 경로당 봉사와 요양병원 봉사, 독거 노인을 위한 반찬 배달 봉사 등 인성 함양과 효를 기본 바탕에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든 활동들이 다 의미 있고 보람되지만 그 중에서도 핵가족 시대의 사람의 정이 그리워서 저희가 방문하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시는 요양병원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가장 보람되고 뿌듯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주신 활동 외에 또 동기유발 교육도 계획하고 있다고요? 요즘 아이들이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며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뭔지도 모른 채 대입을 위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를 위한 공부가 아닌 아이들 개개인의 적성과 소질 등을 일깨워주고 그에 맞는 교육을 위한 세대 간, 지역 간의 연대를 통한 멘토링과 또 소질 개발을 위한 디지털, 명상, 문화, 예술 등 아이들이 본인의 꿈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군을 연계한 교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동두천 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 문미정 대표였습니다. 헬로티비 나라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